켜놨다고? 50분.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저희가 항상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하는데 그냥 11시에 시작할게요. 네, 여기 엘리베이터 올라오기 좀 오래 걸려가지고 항상 그런데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수학과 홍인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복이랑 달리 제 그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처음에 예전에 그 막 사람들 많을 때 막 쓰러질 뻔한 적도 있는데 특목반 설명회 할 때 막 떨어뜨리고 그 분당 와가지고 15년 동안 설명회 하면서 항상 그 여기 순회약국에서 사서 먹는 제 그 우황청 심원이 있어요. 그 빨간 약이거든요. 빨간 우황청 심원 가장 고급 사향이 들어갔다는 이제 그거를 먹는데 제가 처음 설명회 할 때 7,000원이다가 8,000원, 9,000원 하더니 10,000원이었거든요. 오늘 갔더니 단종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약을 먹었는데 다른 약이 그 목 넘김을 할 때 그 사향의 느낌이 좀 되게 작은 게 먹었는데 지금 아무 느낌이 없고 지금 너무 긴장이 돼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긴장되면 원래 말이 많아지는 타입이라 원래 많기도 하지만 그 고등수학 로드맵 제 설명회를 지금 사실은 처음 시작한 게 한 10년 넘었거든요. 10년 넘었는데 포맷을 좀 바꿔봤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원래 모든 그 공부의 계획은 아주 긴장돼가지고 영상 나가는데 모든 계획은 역순으로 세우잖아요. 뭐 수능이 있어요. 그럼 수능 전에 내가 뭘 해야 되면 그럼 그 전에 내가 뭘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역순으로 와야지
그게 감당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애들이 공부를 미친 듯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제 버퍼도 좀 두고, 그래서 이제 딱 여기에 오면은 지금 현재 쭉 돌아왔을 때 중학교 2학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사실 맞죠. 계획은 항상 계획은 뭐 중간에 수정도 하지만, 그런 설명을 옛날에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2-2에는 뭘 하는 게 일반적인 평균이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지금 2-2에는 고등수학 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데 얘는 왜 2-2 자기 것도 못 하고 있나 해서 집에 가서 싸우고 뭐 애를 데리고 다시 찾아와서 이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약간 좀 그 초반부에 좀 지루할 수 있는 설명일 수도 있는 게, 제가 일반적으로 옛날에 드릴 때는 뭐 각 학교 특징 뭐 이런 걸 이제 그건 뒤에 얘기를 하고, 오늘은 어머님들이 모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아이가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알 수도 있는 단원을 좀 묶어서 묶음 단위로 애들이 그 단원을 배울 때 뭐 어떤 힘든 점이 있는지 어떤 것인지 이제 그런 것도 좀 앞에 좀 지루하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단원 있는 그 수학 교과 자체를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그 하고 가는 게 중등 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각 학교에 있는 뭐 기출 경향이나 이제 이런 거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고 있고요. 약발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험은 아직 안 봤어요. 중간고사는 지금 오늘 야탑중을 시작으로 이제 내일 내정중 보고 월요일날 순회중 보고 이제 중등 이제 시작하고요. 고등 같은 경우는 중앙학생 대진 다 끝나는 게 10월 23일인가까지 이제 한 달 내내 걸쳐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제 아직 그 중간고사에 대한 난이도는 제가 모르고요. 근데 이제 특이할 점은 그 올해 1-1 1학기의 그 기말 같은 경우가 들으신 분은 있겠지만 고등학교가 원래 어려웠던 학교는 아시죠? 낙생중앙 대신 뭐 이런 얘기들 정도는 아시죠? 예. 말고 서연, 야탑, 분당도 다 어렵게 나왔어요. 1등급 컷이 70점이에요.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직 그 만약에 이제 학생이 뭐 첫째가 중학생이라서 고등학교를 안 겪어보시면 70점이라는 숫자는 참 황당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내일 내정중 시험을 내일 모레 가서 70점을 받으면 눈물이 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70점대가 1컷이라는 얘기는 전교에서 한 8등이 70점 중반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시험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추세가 물론 지금 뭐 올해 그 새롭게 바뀐 교과에 대한 중3들 이제 지원이 다 끝나고 걔네들을 이제 내년에 가서 가르치면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학교가 그 시험 난이도를 조정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추세로 생각해 볼 때는 지금 고등학교 분당 시험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놀랍게도 강남 문제보다 고2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강남보다 더 어려워요. 더 오래 걸리고. 점수 때는 낮겠죠. 그러니까 저희 반에 중앙 대진 애들이 많은데 걔네들을 분당 기출을 풀리고 강남 기출을 풀리잖아요. 그럼 보통 분당이 좀 쉽고 강남이 어려워야 되잖아요, 그죠? 고2만 해도 강남 거보다 지금 고2가 분당 게 더 어려워요. 중앙이랑 낙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반 중앙 애들도 강남 거 풀고 이렇게 쉽게 나오면 변별이 되느냐는 얘기를 할 정도로 분당 지역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이제 그게 아마 그 중3이 이제 낙중대 뭐 의견은 갈려요. 뭐 10%가 돼가지고 애들이 성적이 달라지면 낙중대를 가야 된다, 피해야 된다, 이제 다 학원 원장님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 다 갈리는데, 결국은 뭐 갈리든 어쨌든 간에 제 예상은 어쨌든 나머지 학교들의 시험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시고, 그런 거로 2-2 도형 오늘 이번에 시험 보는 것도 아마 각 학교가 순회나 내정을 필두로 아마 좀 어렵게 내지 않을까. 지금 추세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조금씩 어려워지던 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체제를 정비해서 어렵게 내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예전에는 2-2 심화를 하면 진짜 저희 워크북이 어려웠거든요. 그 강남 분당 기출 문제나 A급 다 있어서 진짜 어려웠는데, 코로나 때 애들이 너무 학습량이 떨어지고 힘들어서 워크북을 심화를 분리하고 되게 쉬운 거 위주로 반복을 해서 가서 내신을 봤었는데, 체제가 달라져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2-2 도형을 심화를 이번에 다 풀렸거든요. 강남 서초. 저도 진짜 고생을 했어요. 고3 문제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이제 저도 뭐 비주얼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되는 거로 노안이 와서 그 블랙라벨의 이렇게 요만한 도형을 보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고생을 한 만큼 애들이 어쨌든 어렵게 나와가지고 잘 보면 뭐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그거 아세요? 어제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데서 대토론을 했다는 사실은 아세요?
그런 거 잘 모르시죠? 뉴스가 잘 안 되는데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면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들이 수능과 고등학교 평가 방법을 논의해서 이제 다음 지금 말고 다음 있는 거에 지금 이제 중등 같은 경우 다음 세대에 이제 뭐 수능 평가 방법이나 이런 걸 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나 봐요. 뉴스 기사는 보셨죠?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국 단위로 내신을 다 모아서 보겠다. 뭐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뭐 수능을 이원화하겠다. 뭐 논서 수령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어제 대토론을 했는데 뭐 풀 영상은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어제 밤 끝나고 가가지고 2시간 40분짜리 토론은 못 보겠고 그냥 뉴스 기사 나온 것만 좀 봤는데 결국 아직은 이제 결정된 건 없고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제 예상은 도입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면 국가 단위로 내신을 봐서 전국을 공평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학군진이 저희로서는 좋을 수가 있겠죠. 저희는 사실 피해를 보고 있는 준이잖아요. 지금은 그 사실은 내신 등급 뭐 예를 들면 건국대나 이런 데만 가려고 해도 학교에서 내신이 지금 현재 고등학생 기준으로 2.3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분당에서 2.3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면 공평할 수 있는데 도입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수능을 12번 보는 거고 그럼 학교에 대한 그 공교육은 사실은 물 건너 가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이게 학교의 자율성과 선생님의 공교육 활성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공정성에 초점을 두는지 왔다 갔다 하는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저희로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 전국 단위로.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너무 많죠. 그냥 고교가 전국 등수대로 서열화가 쭉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아마 바랄 국민은 있을 수도 있지만 정치권이 아마 그런 얘기를 못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 유튜브에 괜찮겠지? 네. 뭐 수능 논서 수령은 아마 도입 불가능할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확인하게 그 유튜브를 지금 보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논서 수령을 도입해서 그걸 성적으로 해서 그 점수 1, 2점 차이로 대학을 간다? 그러면 아마 줄 소송일 거예요, 아마. 지금 객관식으로 했는데도 소송이 걸리거든요. 우리 애가 3번을 100% 썼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소송이 걸리는데 그게 서술형 때문에 만약 2점 때문에 어느 대학을 떨어진다? 그거는 아마 국가에서 아마 감당을 못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면 감당을 못하면 논서술형은 아마 그 내신 평가에 많이 도입을 하겠죠. 수행 평가 도입하듯이.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저희 학원도 그렇고 모든 수학 학원이 본질은 어쨌든 문제를 노트에다가 자기 서술을 해서 푸는 거잖아요. 그게 그 서술형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 논서술형을 위해서 뭐 그때 범위 나온 거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느냐의 문제지 뭐 그거는 수학이랑은 뭐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짧게 하고 간다고 했었는데 또 앞에서 떨려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몇 가지 생각나는 거 계속 말씀드리면 수능은 넘겨서 말씀드릴게요. 이걸 켜야 되군요. 이 교과 과정이 변경되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요게 저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고등수학 상하가 이제 공통수학 1, 2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고1이 1학기 때 시험 보고 있는 수학 1이 이제 대수라는 이름으로 바뀌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은 거의 안 바뀌어요. 요 자체는 내용물은 다 그대로인데 단원이 앞뒤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예전에 배웠던 저 행렬 아마 저랑 비슷한 세대시면 아마 행렬 다 배웠을 것 같은데 여기 행렬이 들어왔고요. 요게 이제 다항함수 미적분, 지금 수학 2라고 하는 거, 이제 요게 지금 수능 범위였잖아요. 공통 과목이었고 이게 선택 과목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현 미적분이 미적분 2가 됐고 기하 확통 그대로 되는 거고요. 이제 지금 현재는 수능을 보면 이과 애들 중에서는 이렇게 보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보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보는 애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다 통합해서 다 없애고 수능은 이제 요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는 요 두 개 공통을 22문제를 보고 얘네들을 8문제씩 보기 때문에 얘네들의 비중이 좀 적어요. 그리고 고2에서 이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 과목이 되면 10개씩 나올 것인가는 정해진 바는 없어요. 뭐 제 생각엔 10개씩 나오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확통을 하는 공부량 비중을 좀 늘려야 되긴 해요. 뭐 그런 이슈가 좀 있긴 해요. 만약 10개가 된다면. 근데 이거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고2 때 편제, 대부분의 고등학교 지금 분당에서 고2 때 편제를 하고 있는 여기 자체를 이제 뭐 중학교 때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고1 겨울방학 때 얼마나 많이 수능 문제를 푸느냐가 사실 정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지대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설명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재수생에 비해서 고3이 좀
속된 말로 비벼볼만 하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사실은 예전처럼 다 해야 되는 시대에 비해서 고3이 유리해진 측면은 일단은 그 예전에 미적기하 확통 다 해야 돼가지고 양에 치였던 시대에 비해서 한 과목만 하면 됐었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죠. 이게 되게 커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애들이 한 6월, 7월부터 한 2달을 날리거든요, 고3이. 그게 없어져서 지금은 비빌만 한데, 만약에 이제 요거 빠지고 요거 하면 더 비빌만 해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분당에 여기 거의 정시로 가실 확률이 높거든요. 뭐 이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진학도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냥 확률적으로만 보면 중학생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수시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학을 지금 분당에서 갈 확률은 5% 미만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시를 생각하신다면 결국은 이제 요 세 개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선행인데 제 시작부터 단원이랑 설명해서 되게 지루한 설명이 되지만 아무튼 뭐 그래도 좀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가르치는 기준이에요. 기본 정석이랑 센을 같이 나가는 학생도 있고 그냥 센만 나가면서 여기서 추가로 필요하면 하이메스랑 RPM을 같이 하는 친구도 있고 그냥 정석만으로 진도를 나가는 친구도 있거든요. 이건 아이의 성향과 공부 준비된 양에 따라서 전 판단을 하긴 해요. 뭐 저희 반 학부모님도 있어가지고 우리 애는 왜 그러면 저걸로 나가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정석이 되게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저도 정석을 배웠고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석의 그 편집점이나 그 문제 자체 그 활자를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처음에 나갈 때 이 센으로만 나가면 사실 저 센으로 안 나오고 하이메스라고 하는 책으로 처음 하고 센을 풀고 RPM 복습하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 이제 그 중등에서 뭐 아주 수학을 심화를 많이 했거나 그러니까 수학 자체가 수감이 너무 뛰어나서 정석이나 이런 딱딱한 거에 수학 논리를 딱 들으면 문제가 바로 좀 풀리는 아이들이 아니면 사실은 연습을 시켜서 요걸로 거의 대부분 나오고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센을 잡고 센보다 쉬운 하이메스, 센이랑 비슷한 RPM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계속 나가거든요. 그렇게 진도를 나가는 걸 일단 원칙으로 하고 시작을 하고요. 중간에 복습을 하고 이런 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얘가 좀 수감도 있고 어릴 때 뭐 A급도 많이 하고 심화도 많이 해서 정석을 나가도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내가 수학을 반에서 좀 잘하고 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정석을 들고 있으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학생들, 여자애들 중에서는 이런 그 구닥다리 같은 편집을 한 책은 내가 들고 다닐 수 없어. 이런 애들은 이제 거기서 좀 갈리니까 크게 차이는 없어서 나중에 이제 요거를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요거에 나뉘는 거고요. 기본 정석센 나가는 경우는 저는 뭐 하이메스는 하진 않고 이렇게 그냥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정석 나가기 힘들어하는 애들은 여기 연습 문제 빼고 여기 필수 예제랑 유제 풀리고 센 이렇게 나가기도 했었는데 하이메스를 제가 쓰는 이유는 그냥 되게 단순한 이유예요. 지금 교과과정 변경되기 전에 교과과정이 변경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6년 전에 변경됐을 때 얘네들이 책을 제일 빨리 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샀던 그냥 그 관성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보다 쉽거든요. 이 책을 하는 거는 이거는 정석 스타일로 돼 있죠. 정석 스타일인데 정석보다 좀 디자인이 괜찮고 문제가 조금 약간 헐겁게 돼 있다. 요것도 이제 그런 스타일이죠. 내용 설명이 좀 자세하게 돼 있어서 뭐 좀 그런 걸 읽어보면서 푸는 애들은 좀 좋은 책이죠. 근데 이제 요 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뒤에 연습 문제가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마지막 단계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 문제를 풀려면 굉장히 많은 심화 과정을 거치고 풀어야 되는데 그냥 되게 쉬운 문제 몇 개 있고 훅 그래가지고 보통 수학의 바이블로 나가는 학원이나 학생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 나갈 때 그 마지막 그 페이지는 건들지 않습니다 보통. 뭐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기준점은 여기로 잡으시고 아무튼 뭐 이거랑 같이 나가던 뭐 하이메스랑 RPM을 병행하던 이제 병행의 얘기를 왜 계속 드리냐면 이게 그 고등수학을 지금 나가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뭐 안 나가는 학생도 있지만 그 중등 때 처음 나가는 것보다 확실히 오래 걸리지 않나요? 힘들어하고 아닌가요? 표정 아직 중등을 하고 있어서 고등에 감이 안 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시작점 이렇게 잡으시고 뭐 요건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지루한 얘기를 하는데 표정이 진지해 주니까 제가 더 긴장이 되는데 안 좋은 현상이 나왔네요.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그 다 학력고사도 있으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93학번까지가 학력고사죠. 네. 예전에 제 얼굴이 이 얼굴이 지금 10년 전보다 더 동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 10년 전에 여기 학원에 앉아 있을 때 학부모님들은 학력고사 본부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학력고사 볼 때는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저는 수능인데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새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이제 수능 보셨죠? 이게 그 대수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근간이 흐트러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7년 단위로 교과 과정이 변경돼도 제가 그 수학을 배울 때부터 수학 강사를 하는 모든 시기 동안 항상 배웠던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물론 저희 어릴 땐 요 앞에 그게 있었죠. 집합 명제 뭐 기억나시죠?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집합은 사실은 중학교 때도 옛날에 있었는데 집합 없이 함수를 하는 거는 저희도 이해는 안 가지만 아무튼 뒤로 빼놨고 요게 기본인데 이거를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데 수학 공통 수학 1, 2, 4개월 완성 이제 이런 걸 보면 저는 되게 불편해요. 완성? 완성의 의미를 어디다 두는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쭉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이 돼야 돼요. 처음에 그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곱셈공식 해서 그걸 외워서 그걸 인수분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아시죠? 인수분해를 하고 그럼 그 인수분해가 2차 방정식이랑 연결돼서 그게 2차 함수랑 연결돼서 그래프에 적용되는 것까지가 그게 한 번에 될 리가 없거든요. 그냥 애들은 처음에 공식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 여기 할 때 그 아까 나갔던 하이메스, RPM, 센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하고 나서 다시 센을 복습해서 한 6, 7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 잘하든 안 하든 그게 되게 중요한 게 한 5번 한다고 해서 뭐 수학을 뭐 아주 잘하지 않았던 애가 막 급속하게 되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 첫 단계로 어머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 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 초등학교 수학을 한 다음에 중등 센이나 중등을 풀었을 때 애들이 처음에 좀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그죠? 특히 1-1에 뭐 문자식 나오거나 아니 최소 공배수, 최소 공약수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적응하면 어느 순간 아이가 중등 센은 그냥 어쨌든 진도를 나갈 때 편안하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문제를 나가는 기준점인 센이 좀 편해지기 위해서는 여기를 최소한 한 4-5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가르칠 때도 이게 제가 수업하는 기준이에요. 전 여기까지 나오고 나면 일단 복습을 여러 번 하고 나가요. 아이 성향에 따라서 진도를 빨리 나가고 싶거나 하거나 뭐 아니면 너무 다시 복습하는 거 싫어 하더라도 제가 우겨서 한 번, 2번이라도 하고 나가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흔들리면 여기가 사실 거의 기준점이거든요. 뒤에 나가는 뭐 다항함수 미적분도 다 여기서 파생이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뭐 암기하라는 얘기 수학학원 원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저는 그냥 노트에 쓰고 외우게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국어단이랑 똑같아요. 그냥 안에서 당연히 그 외워서 보여야 되는 게 안 보이면 그 뒷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암기와 계산 많이 필요하다. 특히나 이제 그 중등 과정을 그게 좀 달라요. 중등 과정을 학년이 좀 높아서 배우고 나서 뭐 내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심화 문제도 풀고 기출도 많이 풀었던 학생이거나 아니면 뭐 영재 갖고 준비를 한다고 많이 풀었던 학생이거나 아니면 중등을 좀 많이 다진다고 뭐 1편 블랙 레벨 뭐 최고 수준 몇 번 수학의 신 뭐 등등등 다 하고 나온 학생들은 조금 편하게 빨리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가 되게 공부 열의도 있고 어머님도 있어서 일단은 고등 수학을 하기 위해서 뭐 개념 원리랑 센을 해가지고 복습을 해서 한 2-3번 보고 여기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멈춰서 엄청 오래 걸려요. 아이가. 저희 반 초등이 그래요. 지금 저희 반 초등학교 6학년이 온 지 얼마나 됐나? 아무튼 뭐 영재과학고 커리를 타기 위해서 중등 시작해가지고 제가 좀 서둘러 빼고 있거든요. 보통은 제가 중등과 하면서도 시험 보면서 계속 복습을 시키는데 일단 그럼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개념 원리 센으로 쭉쭉쭉 나갔어요. 초6인데 주 3회 오는데 보통 한 번에 숙제를 3단원 정도 해요. 개념 원리 센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온 지 제가 1년이 안 됐는데 1-1부터 복습해가지고 3-2가 지난 추석 전에 딱 해서 끝났어요. 3단원씩 했어요. 이틀 동안 2단원 반, 3단원 반. 본인은 제 앞에서 운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희 반 고등학생들 앞에서 울어가지고 제가 거의 악마 얘기를 들었는데 애가 너무 서러워서 우는데 이유가 너무 힘들어서 했어요. 제가 이제 숙제가 좀 부족한 날 뭐라고 했더니 자기 어제 새벽 3시까지 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하고 왔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날 제가 달래주기보다는 그 영재과학고를 내려놓으면 내가 편하지만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 그 뒤로 여기 나가는 개념머리 1단원을 지금 1주 반, 2주 동안 하고 있어요. 멈춰 있어요. 그리고 계속 까먹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한테도 지금은 혼을 내지 않고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진짜 오래 걸리고 힘들다는 거. 특히나 이게.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왜 중등 때 나가던 거에 비해서 고등 때 가서 더디지 왜 다시 해야지를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좀 다른 주제예요. 나머지는 애들이 못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그 대한민국 수포자가 처음 생기는 게 그 초등학교 때 나눗셈이거든요. 나눗셈을 애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곱셈까지 잘하다 나눗셈 가면 이제 헤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나눗셈에 이제 베이스로 된 거긴 한데 이걸 힘들어하는 이유는 애들이 문제를 안 써서 그래요. 문제 읽으면서 식을 쓰고 나면 보이는데 안 쓰고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넣으면 나올 것 같은데 식은 복잡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안 써서 그런 거라서 저는 이제 이거 가르칠 때는 보통 문제를 읽으면서 식 쓰는 연습을 좀 많이 시킨다는 거고요. 뭐 기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뭐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여기 쭉 이어져서 2차 함수까지 해서 2차 고등식까지 그래프 안에서 이어지는 게 연계된 게 딱 보이는 순간이 오면 아 이게 수학이 쭉 이어진다는 선이 보인다는 얘기를 아버님들이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공부 잘했던 아버님들이 뭐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어느 순간 수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쭉 하나로 이어진 건데 왜 이게 안 보여라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저도 그렇고. 근데 제가 아 2차 함수, 2차 문제식이 다 하나였구나.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게 되는구나가 느껴진 게 실력 정석을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하고 나서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끝을 봐서 입시를 치르신 분이 볼 때는 이게 여기서 이게 당연한 건데 왜 안 보여? 라던가 아니면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그것도 모르고 얘기한 건데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 처음엔 당연한 거고 그게 어머님들이 좀 이해를 하고 인내를 물론 뭐 그렇다고 밤에 이제 유튜브만 보고 노는 걸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는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 외국인들이 영어를 배울 때도 그 전체사 상당부라는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애들이 구구단처럼 얘기를 하던데 조합이 잘못되다가 어느 순간 맞아떨어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그게 그런 시기가 필요하니까 그런 인내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여기를 얘기를 좀 드렸고요. 여기는 진짜로 중등 과정 많이 안 하셨으면 원래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 돼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 아이가 학년이 중3인데 중등 수학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여기를 파면 많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1-1, 2-1, 3-1이 회복이 다시 될 수 있어요. 사춘기에 우리를 떠나서 어릴 때 말잘던 우리 아들, 딸이 벗어나서 이제 죄책감과 함께 굉장히 그 공부를 손에 놓으려고 할 때 이걸 시작하면서 여기서 오랜 기간 네가 좀 고생을 하면 회복이 된다는 얘기라고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기도 해요. 뭐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그 제가 쓴 교재라서 그냥 써놨어요. 네, 저도 잘 쓰진 않습니다. 아주 그 복습이 많이 필요할 때 쓰는 건데. 단원 이름을 보면 기억이 나시나요? 수학 배웠던 게? 별로 안 좋은 기억일 수도 있는데. 네. 네, 순열 조합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그렇거든요. 나중에 확통해서 이어지는 문제인데, 이제 아이들이 그거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욕심이 있고 컨트롤 이슈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공부를 2시간 동안 하면 책상 정리도 돼야 되고 이게 동그라미도 몇 개 쳐야 되고 오답 다 해야 되고 딱 약간 그 모든 게 이게 이렇게 딱 맞춰야 돼서 컨트롤 이슈가 있어요. 내가 시험 문제 모르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는 걸 딱 해서 내가 풀어야 되는 일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해요. 너무 다양성이 뛰어나서 자기 손 안에 안 들어오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제가 뭐 순열 조합이 아니라 확통 같은 경우나 이제 상위권이랑 옛날에 요새는 이제 문과 애들 확통하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힘들어하는 애들이 왜냐하면 진짜 극상위권의 의대를 가는 애들도 사실은 미적분은 어떻게든 풀 수 있지만 확통은 틀릴 수도 있거든요. 잘 못 셀 수도 있고 저도 옛날에 수능 볼 때 생각하면 제가 만약 수학을 틀린다 그러면 여기서 틀릴 거라 생각하고 고3을 굉장히 긴장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아이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문제를 보면 이건 순열이고 이건 조합이고 이렇게 외우고 싶어 하죠. 여기는 좀 반대로 접근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 그 내가 어떤 문제를 논리를 이걸 이렇게 세려고 할 때 그게 개념적으로 조합이 필요하다, 중복조합이 필요하면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수능할 때 하는 거고 처음에는 어쨌든 이거는 이 얘기는 제가 써놓은 거는 고등학생들 이제 수능 볼 때 얘기고 사실은 처음에는 다양한 문제를 접해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것 자체에서 문제 내용에서 적용되는 게 이런 거다를 보여주는 걸 여러 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처음에는 좀 그런 바둑도를 세는 거라든지 길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암기를 해서 딱 그 토대를 세워야 되는 대수 있는 기본이랑 달리 여기는 좀 다양한 문제에서 네가 지금 배워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이 이거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도 아이들한테 심리적으로 안정에 좀 도움이 된다는 거. 네, 그걸 알게 되시면 되고요. 행렬은 돌아왔지만 조금만 돌아와서 그 고교 과정에 행렬이 포함돼서 있었던 전체 주제는 3개인데 그 2개가 있었던 적도 있고 3개가 있었던 적도 있는데 지금 돌아온 건 앞에 한 주제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뒤에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시면 역행렬인 거 들어보셨나요?
기억나시죠? 네, 역학년 안 들어왔고요. 뭐 케일리 해밀턴 정리 이런 거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행렬에서 아는 거는 그냥 행렬 곱셈이 저희 당식 곱셈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 교환법칙 성립 안 되는 이제 곱셈의 특이한 방법, 이제 그 정도 익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고등 수학을 했을 때 행렬 안 했다라고 해도 크게 부담은 아직 안 가지셔도 된다는 거. 학교에서 별로 어렵게 나올 주제가 없고요. 그냥 뭐 그거는 추가적으로만 하면 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뭐 표정을 그러니까 우리네는 지금 중등거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는 분도 계실 텐데 나중에 영상 보시면 이렇게 찾아보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일단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수포자 두 번째 만드는 곳이죠. 첫 번째는 나눗셈, 두 번째 여기. 이게 안 되는 애들은 진짜 또 안 돼요. 여기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노트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안 그려요. 저희가 그 중등 도형할 때 지금 2-2도 얘기하지만 시험 때는 그냥 기출에다 풀지만 평소 때는 노트에다 다 도형 그리거든요. 그리는 이유가 여기 말로 나와 있는 거 다 그래프의 그 축에다가 다 그려야지 문제가 보이고 사실 그려서 풀 수 있으면 거의 문제의 주제가 생각외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그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문제를 푸는데 질문을 하면 일단 문제대로 그리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이게 원도 그리고 직선도 그려야 그 안에서 보이고 거기서 고난도가 나오면 뭐 중등 도형에 있었던 그 뭐 닮음이라던가 뭐 피타고라스 뭐 원의 성질 같은 게 쓰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적응할 때는 직방이나 왕방 둘 다 안 되는 이유는 안 그려서 그래요. 이게 그거잖아요.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1차 함수예요. 그죠? 이게 1차 함수 때도 애들이 아시죠? 처음에 그 순서상 좌표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문제를 숙제를 해오라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라 그래도 그래프가 없어요. 이렇게 점만 다 써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습관이 계속되면 여기서도 이제 계속 못 그리니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해석하는 능력이 그 중등에 있는 게 1-1에 있는 함수랑 1차 함수는 그려지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습관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는 고난도 문제 풀 때 좀 적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중등 내신 대비하는 것 정도의 정말 이상하고 특이한 도형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그게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2- 시험을 막 보고 있어. 그러면 알잖아요. 이건 피타고라스 아니면 뭐 닮음이라든지 아니면 이건 합동을 찾아야 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 정도의 아주 트리키한 아주 그 스킬적인 게 필요한 건 아닌데 여기가 애들이 그 상위권이 힘들어하는 거는 이거를 써야 될지 모르는 어떤 고등학교 문제를 만나서 내가 이 중등 거를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끌어오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상위권을 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것도 근데 사실은 그냥 단순히 뭐 그걸 생각하면 돼라고 하는 것보다는 고난도 문제를 풀 때 끌어오는 연습을 많이 해야 보이겠죠. 그래야 그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고등학생들 중에서 좀 심화하는 애들은 원칙을 좀 알려줘요. 처음 그래프 그리고 두 번째 도형 성질에서 쓸 수 있으면 쓰고 도형 성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피타고라스, 닮음, 특수각, 원의 성질을 생각해보고 그게 안 되면 전부 다 좌표를 넣어서 노가다를 해라. 라는 원칙 같은 경우를 나는 이런 원칙인데 네가 뭐 새로운 원칙이 있으면 주면 그 원칙대로 문제 푸는 걸 수행하는 거를 얘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뭐 눈에 바로 보이는 거면 풀고 안 되면 중등도형 생각해보고 안 되면 그냥 다 속칭 노가다라 하자. 다 써서 푸는 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원칙을 알려주는 게 여기는 더 좋은 단원이라는 거. 환기를 안 하면 점점 더 저희 우리 수렁 속으로 빠지는 듯한 분위기거든요. 네. 네. 옛날에 저희가 다 이게 첫 단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집합을 제일 잘했죠 옛날에, 그죠? 옛날에 성문 종합 영어는 명제가 제일 처음이었나요? 거기만 이렇게 새까맣고 이랬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근데 이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처음 진도 나갈 때보다 사실은 집합의 그 의미로 인해서 심화 문제 나올 때가 더 힘든데 모르겠어요. 코로나를 거치고 아이들이 요새 나약했는지 처음 진도 나갈 때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낯선 걸 좀 힘들어 하는 건지. 아무튼 근데 집합보다는 애들이 명제를 훨씬 힘들어 한다는 거. 명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명제에 나와 있는 객관식 오지선단은 문제 5개랑 똑같아요. 이건 시험 스킬적으로도 저는 명제 문제 5개랑 똑같은 객관식은 나중에 풀려고 그래요. 이거 풀다가 안 나오면 멘탈 나가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또 명제 같은 경우는 명제 단원을 딱 배울 때 명제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수학 지식이 전부 다 녹아있는 명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등 수학 많이 안 했는데 고등에 와서 이제 새 출발 해보자고 했던 애들이 이제 명제 가면 사실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선생님 판단하에 이제 그거는 일단 넘어갈 수도 있고요. 나중에 수학 실력이 좀 좋아질 때까지 아니면은 뭐 하나하나 알려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학생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절대부등식이 뭔지 아시나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산술기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저런 것들도 아이들이 생각이 기술적인 거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사실은 뭐 여기서 내신을 하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거는 그냥 그 앞에 당신 연산하는 것처럼 많이 하는 건데 수능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고3 수능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어려운 거는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이번 단원이 절대부등식이라서 산술기하가 나오는 걸 알고 푸는 거랑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이걸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거랑 이거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를 쓸 수 있으려면 여기서 문제를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그게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 다 1학년 과목이거든요. 1학년 과목이라서 그걸 좀 알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똑같은 거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힘드네요. 이게 저는 사실 그 수학 원장으로서 이해는 안 가는 게 사실은 예전에 교육과정은 중등이 집합을 배우고 함수를 배워서 함수 정의를 하고 나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중1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좌표 평면 해놓고 이렇게 점 찍는 것만 보여주다가 직선이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x, y 관계만 설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곱셈공식 함수 2차 함수긴 한데 그냥 그 그래프를 그리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함수를 정의해서 배우면 그 함수가 요 함수인지 매칭이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 좌표평면 그려가지고 이게 그리는 함수랑 여기 x에서 y로 정역에서 가는 함수가 점으로 가는 거랑 이게 같은 게 처음에 매칭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오늘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설명회 방 자체를 뭐 뒤에 그 어머님들 진진해 하시는 뭐 학교별로 뭐 이런 얘기도 드리겠지만 앞에 드리는 이유가 혹시나 이제 아이들이 어떤 점에서 힘들어하면 어머니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하는 것도 왜 어머니들 보실 때 왜 이해가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도 상당히 이거 배우고 이거 따로 배운 다음에 이게 같다는 걸 알게 되는데도 생각이 오래 걸린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뒤에 나오는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거예요. 함수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사실은 이 자체 정의에 나온 함수는 사실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훈련시키는 훈련이 필요해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뒤에 나온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3차함수, 4차함수가 다 같은 거잖아요. 평면,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는 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라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는 거를 여기서 연습을 좀 시키면 좋아요. 여기서 이게 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는 유형별로 풀어주지 않고 그냥 함수 정의를 하고 이건 이렇게 된다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그려서 도형 이동도 시키고 뒤집고 하는 걸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그거.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이 좀 돼야 뒤에 가서 지수로그 함수는 좀 편하게 한다? 뭐 그런 감을 좀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던 공통수학의 심화 단계를 가면 제가 일반적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2차 방정식, 그러니까 다항식의 연산부터 2차 부등식 있잖아요. 여기를 RPM 센 RPM 센 차이메스 이렇게 나가고 여기 센 복습을 하잖아요. 여기를 사실 좀 될 때까지 여러 번 시키는 편이고요. 이게 되면 뒤에 이제 아까 순혈조합이랑 행렬을 나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3번 봤어요. 센 복습까지 했으면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시는 게 내가 센 C를 할까 말까인 거잖아요. 이거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희 학원 선생님들도 의견이 좀 갈려요. 센 C를 꼭 풀리는 분이 있고 안 풀리는데 저는 센 C는 좀 많이 안 풀리는 편이에요. 저는 센 C를 할 거면 그 정도 센이 복습이 되면 그 아이들 학년과 성향에 따라서 실력 정석을 시킬지 아니면 그 전국연합평가에 있는 그 고등 준비를 할지 중1이면 당연히 저는 실력 정석으로 가고요. 중2면 아이의 그 진로에 따라서 결정을 하긴 하는데 중3이면 실력 정석 안 하고 그냥 그 교육청 평가원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3은 딱 고등학교에 나오는 시험 문제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실력 정석 같은 경우는 전통의 기본기죠. 전통의 기본기고 실력 정석의 좋은 점은 오픈형 문제고 주관식으로 돼 있어서 하나하나 나눠서 푸는 이 연습이 사실 수학 실력을 높이는 데는 가장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연습 문제까지 푸는 거 최소한 서너 번 하지 않으면 이제 도움이 안 되니까 저학년이면 실력 정석을 연습을 시키는데 고학년이 되면 정년학 기출을 하고 요거는 문제는 뭐냐면 매년 문제가 업데이트돼요. 트렌드도 바뀌고 그 경향이 좀 바뀌니까 그 업데이트는 중3 이후로 하니까
중3부터는 실력 분석 안 하고 보통 그냥 정육연합 기출을 풀린다고 보시면 되고 중1 이하는 실력 분석을 연습을 하는데 중2는 학생 성향 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수학에 쓰는 시간이랑 뭐 그동안에 쌓아온 어떤 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 대비인 거죠. 이게 기본기를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요. 여기는 업데이트는 안 되는데 대신에 학교가 내는 걸 따라서 이게 좀 아웃데이트 되면 지우고 다른 최신 업데이트 책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기는 여기랑 여기가 기본기고 여기는 전통의 문제긴 한데 이 책들은 지금 최신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바꿀 수 있다는 거. 그 계속 새롭게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들이 다 뭐겠어요? 그러니까 중앙학생에서 아니면 강남에서 문제를 여기서 내기 때문에 제가 가서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원 미적까지 다 똑같은 설명하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수원 혹시 나가시는 분 있나요? 수원 학생 중에서 한 번이라도 나간 분 있나요? 수원 나간 분 있나요? 잘하던가요? 이거 더 힘들어요. 처음 나갈 때 가장 힘들어하는 곳인 거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애들한테 할 말이 없는 게 여기 되게 힘들었어요. 다음은 어때요? 다음은 더 어려워. 다음은 어때요? 다음은 더 많고 어려워. 이게 뭔가 제가 논리에 설득이 없어요. 이것만 넘어가면 이제 편한 세상이 와라는 얘기를 못 해가지고 저도 그러긴 한데 여기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새로운 낯선 게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잖아요. 방정식을 배우면 뭐 식을 써서 해보고 2항도 했다가 거기서 2차 방정식도 배우고 뭐 점점 올라가잖아요. 덧셈에 사에서 계속 방정식이란 걸 배우고 부등식이란 걸 배우고 거기에서 파생되는데 여기는 새롭게 정의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적응도 힘들고 한 번 하면 까먹고 이제 이런 거란 거고요. 뭐 여기는 이런 그 내용적인 거는 제가 써놓긴 했지만 내용적인 것보다 그 알려드려야 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지금 대수가 있고 미적분이 있고 수능 범위로 뭐 학통이 있고 지금 빠진 게 미적분 2가 있고 기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잘 아시면 되는데 고3 평가원 수능 기출까지 풀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좀 다른데 뭐 6학년이 뭐 초6이 아니면 중1이 뭐 대수랑 미적분을 했다. 그러면 이거 심화를 할 때 실력 분석을 제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그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는 그 뒤에 제가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요걸 나가잖아요, 그죠? 여기를 나갔는데 그냥 결정이에요, 이거는. 이게 어쨌든 간에 뒤에서 한번 정리는 해드리겠지만 그 공통수학 원투를 계속 심화를 하고 복습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3에서 고1 가기 전에는 공통수학 그 기출문제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간중간 시간을 내가지고 이 대수랑 미적분을 선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요걸 딱 한 번 나갔어요. 한 번.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이 급해서 고등학교 갔어요. 그러면 고1 시험 보는 내내 이거를 꺼내볼 시간은 없거든요, 고등학교는. 그러고 나서 12월에 가서 기말고사 끝나고 이 책을 딱 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20몇 년을 가르치면서 똑같이 겪는 문제라. 그러니까 이거를 건든다라고 얘기를 하시려면 일단 그 공통수학 아까 하는 게 있잖아요. 실력전속이든 정육연합이든 그게 최소한 한 5번 이렇게 돌아가는 와중에 아니면 3번을 했더라도 이걸 하면서 앞부분을 하는 와중에 나가야 되고요. 여기 대수나 미적분 있잖아요. 이거 최소한 3번 이상 보고 갈 거 아니면 사실은 안 하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다 까먹어요. 이게 진심이에요, 제가. 저 선행 좋아해요. 전 중학생들도 고3 문제도 풀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로 되고 나서 가야 돼요. 이게 아니면 어차피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가기 전에 그래도 다 해놓고 가야 돼. 어디까지 해야 돼? 수원수투. 맞아요. 해놓고 가면 좋은 건 맞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간신히 진도를 나가서 이거 센 나가기도 처음에 힘들거든요. 그거 센 한번 하고 가봐야 안 나와요. 진짜로. 이게 휘발성이 강해요. 특히 휘발성이 강한 이유는 아까 말했던 낯선 거라 그랬잖아요. 지수로고. 지수 되게 쉬워할 것 같죠? 지수 문제 되게 간결하잖아요. 그냥 보고 있어요. 뭐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기술적인 부분에 되게 본인이 어릴 때부터 했던 수학이랑 다르게 새롭게 삼각함수를 정의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거고요.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지수로그 함수가
그래프로 나오는 게 수능의 역사상 문제 기출이 제일 많아요. 지수로그 함수 나오는 막 지수 함수 나오고 그래프 로그 함수 나오는 그 문제는 수능 역사상 단 한 번도 수능 범위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역사상 문제 가장 많아서 이건 나올 거 다 나왔어요. 나와 있는 거를 그래프 해석해서 많이 풀면 되는데 약간의 트렌드는 바뀌어요. 뭐 이게 지금 잘 나오는 유형이 있다던가 그 정도인데 수열 기억나시나요? 뭐 점화식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AN 플러스 기억나시죠? 저희 어릴 때는 그 일본의 본고사 문제랑 그런 거 가져오고 서울대 본고사 문제 하면 점화식 유형을 배웠어요. 이건 요렇게 풀어서 요렇게 풀고 요렇게 풀고. 그게 요새 이제 그 교과 과정에서 그 교육부 지침에서 빠졌거든요. 수요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 차례차례 대입해서 규칙을 찾는 걸로 이제 바뀌는 바람에 이 점화식이 기본적인 그 공식 자체를 다 빼고 그냥 가르치긴 하는데 제가 이거 그냥 나중에 기억나시면 하세요. 이 점화식 공식 있잖아요. 처음 배울 때는 이 기본기 익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트렌드는 그게 아니고 거기서 나가서 하나하나 노가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노하셔서 노가다가 좀 줄었는데도 힘든데 어쨌든 처음 배울 때 수열의 기본기인 그 점화식이랑 하는 거를 일반항 구하는 거가 잘 안 돼 있으면요. 이것도 안 되고 뒤에 미적분으로 바뀐 수투의 극한에서 수열한 것도 안 돼요. 어차피 다 이어지잖아요. 여기서 수열 나온 게 무한대까지 가는 게 수열의 극한이고 거기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로 가져온 게 함수의 극한이고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수학이 뭐 연계성이 있어서 앞에서 안 되면 안 된다가 여기서 이 기본기를 학원들도 그렇고 학교에서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애들이 되게 반발이 심해요. 문제도 없는 걸 왜 가르치냐고. 근데 이 기본기 연습을 저는 옛날 책을 그러다가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다는 거고 상학함수는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에 그래서 어렵게 가르친다는 얘기가 많이 났던 게 이 상학함수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이 동심원 길어서 막 상학함수 사인 코사인 저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아니라 사실은 그래프에서 해석한 걸 끌어다가 앞에 있는 식을 다 정리해서 하나로 똑같이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수능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해. 이 문제는 동심원으로 풀었다. 여기는 그래프로 풀었다. 이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제일 열받는 건 그거죠.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해서 힘들게 했는데 애들이 너무 힘들어서 했더니 학교 갔더니 애들이 동심원으로 이렇게 풀더라.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되게 쉽던데요.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제가 이제 좀 그렇지만 전 제 마음대로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여유가 좀 어렵더라도 좀 배워야 되는 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얘기 안 한다더니 또 돌아가가지고 여기는 사실 이 얘기가 이제 학부모 내용보다도 이 고1 겨울방학은 수학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냥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중3 때 고1 수학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고1 그러니까 고1 겨울방학이랑 고2 여름방학이 수학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제가 고2 같은 경우는 저 때는 강의반을 열어서 킬러 문제 직접 풀어주거든요. 이번 여름방학 때 저 고2 주 4회 했어요. 고2가 주 4회 하고 노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주 5회 해야 되는데 제가 고3 수업 하루 하고 늦게 끝나기 싫어서 주 4회를 하고 하루는 모아서 자습을 시켰거든요. 분당에서 시험을 보든 안 되면 수능 대비를 하려면 이게 아까 그 공통수학의 기반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배우고 수능 문제까지 다 푸는 연습을 다 하고 나가야 돼. 그래야 가서 내신을 봐도 70 몇 점이 나와요. 80 몇 점을 받으면 1등급이죠.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네. 옛날에 이거를 학년을 써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2-1 땐 지금 이건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님들 표정이 안 좋아요. 우리 애는 지금도 학교 가서 자고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 딱 이게 한 줄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올인해서 다 하셔야 돼요. 고3 거 다 풀고 나가야 돼요. 이거는 뭐 내신 나가서 하는 건데 이게 기본이에요. 고2, 3의 수능 문제부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1학년 과정은 실력 전속도 있고 블랙라벨도 있고 정년학 개출도 있잖아요. 그건 약간 특색이 다른데 고2, 고3의 수능 기출 나오는 요 것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다 수능 평가원 기출이에요.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때 뭐 고2의 문제집 하이엔드, 고2의 실력 전속, 고2의 뭐 절대 등급, 최강 TOT 모든 문제가 다 평가원 수능보다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보다 어려운 문제 들어온 거 그거밖에 없어요. 사설이라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현우진, 뭐 정승재 이런 사설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어려운 문제는 이거예요. 뭐 되게 간단해 보죠. 저것만 하면 되니까. 저게 저희가 수능 보는 그날부터 나왔던 문제가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개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고3을 가르치고 복습한 다음에 고3이 사설을 풀 때 복습시킬 때 제가 이번 연도에 만든 문제가 뭐였냐면
지난 94년도 수능 2번 볼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각 단원별로 킬러급 문항을 다 모아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고3 애들 풀렸거든요. 복습 겸해서 풀렸는데 물론 그건 있어요. 단원별로 어떤 단어는 킬러 문제가 안 나오기도 하잖아요. 어떤 단어는 킬러가 쏟아지는 단원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지수는 왠지 킬러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수능 1번이잖아요. 그죠? 수능 1번 딱 펴시면 지수거든요. 2의 루트 2승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근데 딱 보면 단원 킬러가 안 나오는 지수나 로그 같은 단어는 한 50개 정도 있고요. 지난 20 몇 년 동안 킬러라고 하는 게. 그리고 뒤에 도함수 활용 이런 넘어가면 한 150개 정도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수능에 확통은 좀 빠졌지만 요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단원이 얘가 한 7 나누면 돼요. 한 7개 정도씩 되거든요. 7개 정도씩 되는데 한 단원당 50에서 한 150문제 정도가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관련해서는. 그게 기본기가 되고 그 다음 사설을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를 하려면 이때 올인해서 해야 돼요. 여력이 되면 이때 수투, 지금 미적분으로 바뀐 것도 하면 좋지만 안 되면 못 하더라도. 근데 왜 수투를 해야 되느냐? 여기 2달 반이잖아요. 그죠? 여름방학 3주. 여기는 수원, 대수, 미적분. 미적분이 훨씬 어렵고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내신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여기는 그리고 그게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 게 있죠. 공통수학 1을 앞부분을 정말 많이 해서 센이 적응이 딱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뒤에 거 나갈 때는 앞에만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텝업을 하는 거거든요. 초등 때 중등 거 처음에 힘들었지만 그게 적응되고 나면 2-1은 좀 2-1 여전히 힘들어 하시면 아마 1-1이 안 돼 있는 걸 거예요.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 수원할 때 킬러 문제를 접해서 여기까지 풀어야 되겠다고 아는 애들이 뒤에 걸 접하면 이거보다는 훨씬 좀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름방학 때 제가 매일 하더라도 어쨌든 다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수능에서 이게 킬러 문제예요. 이걸로 당락을 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1등급 컷은 30문제 중에서 고난도 문제라고 하는 건 6문제예요. 고난도 문제라는 건 6문제인데 그 중에서 시험 난이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보통 3개에서 4개 틀리면 1등급, 5개 틀리면 3등급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2등급, 3등급이 내려가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2문제를 차지하는 게 여기예요. 객관식 마지막 문항, 단답형 마지막 문장. 예, 거기에 도함수 활용, 적분 활용. 그러니까 미분 문제 하나, 적분 문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항함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앞에서 배우는 것 자체는 혹시 수투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1, 2단원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그냥 다 힘들었나요? 여기는 1, 2단원 처음이 되게 힘들어요. 무한대의 개념을 처음 배워서 추상적인 게 납득이 안 되는데 제가 여기 애들 가르칠 때 뭐 설명도 그런데 여기 나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는 네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때려 맞추면 답이 나온다. 대신에 근데 그거를 네가 고민 안 해서 생각을 해서 납득이 안 될 때 나한테 물어서 그걸 확인을 안 하면 나중에 하나도 못 푼다. 이게 그냥 보면은 극한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여기 답 대입하면 뚝뚝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의미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풀려면 본인이 고민을 1, 2단원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요. 그 1, 2단원 고민을 많이 해서 가면 사실 미분적분의 내용 자체는 처음 배울 때는 수험보다 더 쉬워해요. 애들이 쭉 나가거든요. 쭉 나가고 이제 킬러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죠. 아, 인간이 수능 시험장에 가서 이런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는구나.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이제 그 파트인데 아무튼 처음을 좀 많이 힘들어 한다는 거. 예. 속칭 얘기하는 3차 함수, 4차 함수를 그리기 위한 거잖아요. 미분에 뭐 수학 잘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 도함수라는 게 기울기 얘기하는 거, 기울기를 바탕으로 어쨌든 원래 그래프를 그려내는 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적분이라는 거는 3차 함수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차 함수가 4차 함수. 저희가 2차 함수까지는 그리는 건 다 배웠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3, 4차 함수를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왜 드리겠어요? 그래서 아까 돌아가서 거기 인수분해 곱셈공식 2차 함수가 잘 돼 있어야 여기 가서 이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네, 이건 똑같아요. 심화는 여기서부터 수능 심화 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이게 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표방하는 문제집은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자이스토리랑 마더텅 그 기출 문제가 나와 있고요. 특색을 말씀드리면 원래 마더텅이 문제가 훨씬 많았고요. 경찰대 뭐 사관학교 문제 다 포함해서 자기가 그게 없고 얇게 해서 하다가 마더텅이 경쟁의식을 느껴 이제 뒤에 경찰대랑 사관학교 문제를 집어넣고요. 그래도 현재 마더텅이 문제가 많고 편집과 그 디자인은 마더텅이 이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이스토리를 더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냥 개인 호불호니까. 그 자이스토리 만드는 수경 출판사가 문제는 좋은데
디자인 팀이 좀 문제가 있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기가 그 킬러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 비중은 아셔야 될 거는 바뀔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0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준킬러 2문제, 킬러 2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준킬러 2문제, 킬러 2문제, 미적분 킬러 2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바뀌면 제 생각에는 킬러 나올 거예요. 아마 비중하면. 그러니까 확통 킬러 나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 PPT를 어제 보면서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깜빡이고 못했는데 그래서 확통도 만약에 하시면 뭐 그렇다는 거.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 불안감, 그러니까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걸 불안감을 하기 위해서 극상위권은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 다 풀어보면 마음이 좀 풀려요. 아, 그냥 내가 아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가 제일 좋고요. 그 훈련의 문제는 아이들이 그 공식 외워서 요건 이 공식 푸는 것만 좀 못하게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냥 이 문제를 푸는 자기만의 논리가 좀 있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는 사실 수학이라기보다 그 효율적인 학문이잖아요. 제가 통계 전경에서 많이 듣기도 했는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이 왜 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쭉 해주면 좀 편하긴 한데 빨리 까먹고요. 빨리 까먹어도 다시 돌아와서 금방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 결국 여기서 킬러 문제가 나오면 경우의 수 세는 거, 조건 방률을 위시한 그 확률을 세는 거, 그 두 가지가 킬러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지러우시죠? 이제 비슷한 건 이제 지나가고 뒤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과 포함되면 지금 현 기출보다 어려워질 거예요. 현재 확통 시험 문제는 지난 5년 동안 문과 문제만 나와서 되게 쉽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 현 중3부터 가가지고 이제 만약 바뀌면 확통 문제가 들어와서 킬러가 나오면 예전에 저희 수능에 이과들이 봤었던 확통 문제 있잖아요. 그게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정도를 지금 있는 책이 아니라 옛날에 있는 문제를 좀 끌어다 풀려야 될 거다. 문제풀이 지금은 최근 한 5년 동안 굉장히 문제가 쉽게 약화되어 있다는 거. 그냥 문과들만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문과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 대학 졸업 문과로 한 거 아시죠? 애들이 문과 얘기하면 문과 무시하냐 그러는데 무시는 할 일은 없죠. 하나 보셔야 되는 거는 그 지원하실 때 편제표 있잖아요. 그죠? 편제표에서 이게 이제 학교마다 달라요. 3학년 때 확통한 데가 2학년 때 확통한 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3학년 때 확통한 걸 학교를 가기를 추천드려요. 2학년 때 만약에 대수랑 미적분이랑 확통이랑 기하 다 하잖아요. 그냥 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기하 확통은. 그냥 수원수터 가고 그거는 버린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편제 이 학교가 너무 가고 싶은데 편제가 거지 같다. 어쩔 수 없지만 3학년 때 확통 편제되는 학교가 사실은 좀 편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 쿼탐 그 원투 과목 다 2학년 때 몰려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원 때 다 배우고 그거 진짜 죽어나거든요. 어머님들 상상 초월이에요. 저희는 옛날 수탐트라고 해서 막 9과목 11과목 보던 세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야 그 두 과목인데 왜 힘들어라 얘기하잖아요. 그 두 과목 양이 그 11과목보다 더 어려워요. 난이도 깊이가 완전 달라요. 그 생물 문제 저희가 옛날에 했을 때 막 실험 하나 했고 이게 아니라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대학 논문을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를 내서 해요. 그리고 그걸 실제 고2 때 기출해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 초월로 양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학학원 한지 오래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 좀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이 항상 얘기해요. 요새 애들은 공부 안 하지 않니? 요새 문제가 훨씬 어려워. 저희 어릴 때 나왔던 수능 문제나 이럴 때는 이런 미적분 어려운 문제 나온 적 없어요. 개발이 된 적도 없고 오랫동안 개발돼서 너무 누적돼서 어려운 거예요. 물론 애들이 저희 때보다 보면 많이 놀아 보이죠. 저도 저희 엄마도 그렇지만 다 그렇게 보이는데 난이도 자체는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효율화되고 책도 잘 나와 있고 학원도 많고 해서 애들이 효율적으로 배워서 그렇지 사실 실제 그 문제를 푸는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수능 난이도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해를 2009년으로 꼽거든요. 불수능. 그 다음에 교육청이 빡쳐서 좀 어렵게 냈다 2011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대 두 번째 어려웠던 수능으로 보통 97학년도 수능을 꼽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그 97학년도 수능의 문제가 되게 어려워서 그때 80점 만점에 69점이 전국 1% 0점 몇 프로만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처음으로 400점 바뀌었을 때 그 97학년도 수능 자체가 340이면 의대법대 다 갔어요. 그 시절의 문제가 수학이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절의 문제는 지금 정석 기본 문제에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문제 수준이 달라요. 물론 그 문제 중에선 실력 정석 연습 문제 끄트머리에 들어가 있는 문제도 있는데 집합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와서 되게 나 잘했는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좀 애매한 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미반영이잖아요, 그죠? 미반영인데 얘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예요. 지금 현행 고2들은
어쨌든 기하를 하면 저희 이제 중앙고랑 뭐 대진고랑 뭐 기하나 확통 보면 진짜 공부 안 하거든요. 저희 중앙고 지금 수투만 하고 미적분이랑 전 지금 고2 강의반 같은 경우는 수투하고 정시반이라서 밤에 미적분하고 따로 하고 있는데 기하 같은 경우는 그냥 저 23일 시험이니까 그런가? 그러니까 20일 날 일요일 날 와서 저랑 그냥 하루 종일 하루 하고 치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되면 아마 그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하고 가야 되냐? 그건 전 반대인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반대. 이거는 하루하고 치울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그 미적분 원이라고 하는 그 수투의 양은 한 3배 되고요. 난이도까지 생각하면 5배 정도 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그럼 하고 가느라고 앞에 걸 안 되는데 하냐?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특성에 맞춰서 내신이 어떻게 나오냐 거기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신청이다. 인 거고요.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안 들어가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부에서 대학을 조종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수리논술 전형, 미적분 2 넣으면 감점, 교부금 나가는 거 이제 그럼 못 넣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대학 입시 그런 혹시 고3 지원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 게 올해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입시에 책 지원에 자율전공학부 지원이 탁 넘어갔어요. 자율전공학부 확 넘어갔거든요. 정원이 확 늘어났어요. 대학 정원이라는 거는 그 법에 정해져 있어서 대학 정원은 못 늘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서울대랑 이런 데가 의학전문대학원이랑 로스쿨 생기면 그 법대랑 의대 학부 정원을 반납을 하면 다시 못 돌려받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못 돌려받으니까 자율전공학부로 빼놨다가 다시 회수하고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거, 이런 짓이 아니, 그런 그 전략적인 그 행동을 취하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그 예전에 회사에 있다 때려치고 학교 그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에도 있었고 거기서 그 애들 입학선정도 했던 사람이라 거기 교수님들 친하고 있지 않은데 대학은 학부 정원 숫자에 따라서 교수 TO 숫자가 정해지고요, 학과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게 학생 정원이 주면 교수 TO가 날아가요.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정 방법이 많아요, 대학을.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미반영일 것 같은데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정리하면 이거 하시는데 제가 항상 기출문제 2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어느 학교 기출문제인 것일까? 그럼 어느 동네의 기출문제인 것일까? 거기에 하나 더 있어요. 어느 연도의 기출문제인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스타트, 그냥 제 가르치는 거 얘기 드릴게요. 저는 스타트하는 중학교 애들이 기출 처음 보면 2018년도 분당 기출을 보게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2018년도가 처음으로 그때 교과과정 바뀌어서 첫 출제된 그거라서 저희가 만드는 걸로 쓰는데 그때 문제가 제일 쉬워요. 저희가 학원에서 쓰는 고기집은 중학교 애들이 기출 테스트 하려고 이제 적응하려고 보는 건데 그건 제일 쉽고요. 사실은 최신 게 제일 어렵습니다. 2023년 이런 거는 정말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처음 입장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분당이랑 서현이랑 야탑이 1컷이 70 몇 점이었다. 그 시험을 2개 맞을 때까지 그건 못해요. 그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선행을 하면서 계속 복습은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원도 나가고 해서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고1 시험 보기 전에 겨울방학 때 됐으면 좋겠는 시험지는 원래 서현이나 분당고 정도에서 한두 개였어요. 근데 서현이랑 분당고가 1컷이 70점이었죠. 그래서 다시 기준점을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다른 설명을 하게 되면 이번에 1학기 이번 중간고사 보잖아요. 중간 기말 받은데도 만약에 분당이랑 서현이랑 야탑이랑 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럼 전면적으로 저도 그 시험 보는 거랑 체제를 바꿀 생각이고요. 다시 돌아가면 양분화 시켜서 할 건데 그건 좀 지켜보긴 해야 돼요. 이게 학교에서 시험을 어렵게 내서 잘못 그 애들이 나왔을 때 제재가 들어가는 게 위에 학교 리더십이 있고 사실은 이제 교육청 쪽에서도 온단 말이죠. 교육청에서 이제 전체적인 평균이 너무 낮으면 그것도 뭐라고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깨져서 쉽게 원복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우겨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교장 선생님의 재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년부장님의 재량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낙생 같은 경우 10개 냈다가 100점 한 30명까지 나와서 징계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좀 올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고3 거를 안 보더라도 실력 정석이 있는 데까지 복습 안 되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거 그냥 중3인데 급했는데 이게 아직 안 돼 있는데 이거 걸쳐가지고 언제 한번 하고 가야지 그거 다 까먹어요. 그럴 거면 그냥 1학년 거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 시험 잘 보는 게 나아요. 뭐 그게 1학년 게 뭐 10%의 의미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제가 다른 설명 때 말씀드려서 그 얘기는 안 드리고 일단은 이거는 최소한 3번, 서너 번 각오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게 낫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여기 수능 문제 다 풀고 나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확통 여기 있는데 제가 PPT를 잘못 만든 거.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 가르쳐 보는데 공통수학 원투 분당해서 시험 성적 나올 때까지 하고 대수 미적분까지 다 심화하는데 확통까지 할 시간 보통 없어요. 저 그런 학생은 저희 반 전체에서도 보통 1년에 한 명 나오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제가 공허한 외침을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어쨌든 여기가 1순위고요. 가능하면 여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능은 아직 관련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냥 한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미적분 2가 빠지고 확통이 들어오면 고3이 좀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 드린 거고요. 저기 고1 겨울방학이랑 고2 여름방학 때 승부수를 내서 내신을 잘 봐야 수능 자체 정시 준비가 된다인 거예요. 이때 고2 때 수능평가원을 서너 번 풀어서 기출 연습을 하고 겨울방학 때 확통을 해야 3월 모의고사부터 그 모의고사를 위한 준비를 해가지고 사설 풀면서 나가서 재수생이랑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사설이랑 할 수가 없다는 거. 그 얘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나중에 어차피 그 고교 진학할 때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네. 수능을 얘기 드리면 작년에는 9월 모의고사 쉽고 수능이 어려웠거든요. 올해 쉬웠거든요. 어려울까요? 모르죠.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번 구모 되게 쉬웠거든요. 올해 구모는 정말로 갑자기 난이도가 급상승해가지고 너무 쉽게 나오는데 아마 그렇게 안 나올 거고요. 아마 어렵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 수능 난이도 정도로 나올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년 수능을 보고 나서 아무런 이슈가 된 게 없어요. 물론 그게 이제 워낙 바쁘신 정치권이 관심을 못 가진 것도 있겠지만 작년에 특이 상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6월에 일단 어쨌든 이슈가 돼가지고 쉬워진 다음에 9월 쉬웠다가 수능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얘기가 없었으니까 아마 그대로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많이 써있는데 그냥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라에서 지금 고3 애들이 준비하면 특정 어떤 인간 강사 유명하신 분들의 모든 그걸 스킬셋을 배워서 시험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수능 강의를 하면 제가 이제 수능 킬러 푸는 것도 있지만 킬러를 그냥 수학을 요렇게 해서 푸는 논리적으로 푸는 걸 넘어서 이제 스킬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을 빨리 풀기 위해서 외우는 것들이 있어요. 비율 관계라던가 3도5이라든가 한 게 있어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고등학교 선생님이 너무 수학을 잘해서 알려주고 내신에도 이제 시간을 줄이거나 하기 위해서 외우는 게 있는데 지금 나라에서의 방침은 그런 거를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그런 거를 배워서 수능을 잘 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좀 배제하고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나 어차피 지금은 천하통일 한 명의 시대라서 네. 그래도 어차피 그분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다 같은 강의를 들을 거라서 네.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아직 너무 먼 얘기죠, 그죠? 아직 너무 먼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 정도 내신으로 가는 거 제외하면 정시 아니면 술이나 인문 논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얘기 드리면 이래요. 연대 논술은 진짜 어려워요. 그거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연대 논술은 그냥 과학고 애들을 위한 전형이에요. 못 풉니다. 못 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연대 논술을 제외한 고대가 돌아왔죠, 논술이. 근데 이제 옛날에도 제가 일산이랑 목동이랑 대치해서 수논술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진짜 서울대도 논술이 있을 때도 묶어서 반 수업을 이렇게 했어요. 의대 서울대 논술반 있으면 연대 논술반 있고 고대 한대 논술반이 있었어요. 고대가 연대보다 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가 비슷해서.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았었는데 연대 논술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수능 킬러 문제 범위 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 킬러 문제랑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수능 논술에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능 논술 문제가 좀 더 문제가 크게 나오죠. 크게 나와서 그 안에 있는 거를 푸는 거랑 이제 답안지 쓰는 연습하는 것 때문에 보통 이제 고2 때부터 고민을 하면 고2 말이나 고3 때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적분이랑 다 끝나고 배워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저 고3에서 수능논술하고 수능논술 반도하고 애들 첨삭해 주는데 가장 문제는 그거예요. 학교마다 비중이 다르지만 미적분, 확통, 기하가 다 수능논술 범위인데 애들은 미적분만 배우잖아요. 기하는 살짝 하고.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확통을 살짝이라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세 개 있을 때 큰 문제가 있으면 안에 소문제가 3개 있으면 1번 쉽고 2번 적당히 어렵고 3번 못 풀고 이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집중하느니 이거 1, 2번씩 푸는 게 더 합격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확통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앉아 계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못 드린 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수리노설 범위가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확정되는 것 따라서인데 일단 알고 계실 거는 지금 현재 추세는 연대 논술은 사실은 일반고 애들한테 열려있는 전형은 아니고요. 나머지 전형은 사실 수능 킬러 문제 하에 있기 때문에 답안지 연습을 해서 할 수 있다. 인문 논술은 그냥 국어 공부랑 관련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인문 논술 첨삭도 하거든요. 인문 논술은 일단 답안지 쓰는 연습이 좀 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인문논술 학원을 다니던 기출을 풀게 하는데 한 10번 정도 그러니까 대학교 예를 들면 뭐 성균관대면 성균관대 입학처라고 네이버 치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전형에 수시 모집 들어가면 기출 문제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관련한 학교 기출 문제를 한 3개년 정도 다 연습을 하고 들어가면 일단 연습이 좀 많이 된다는 거. 그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긴 시간 이제 뒤에다가 넣어놨어요. 그 가장 궁금해하시는 학교별 얘기랑 이제 뒤에 넣어놨어요. 힘들게 여기까지 오시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 샌드위치 드시라는 얘기도 못 드렸네요. 그냥 여기 핵심은 그거예요. 그냥 1학년 중간고사 준비가 제일 중요하다. 인 얘기예요. 나는 미적분 2까지 다 했어 라고 해도 중간고사 가서 50점 받으면 어차피 다 리셋이에요. 그건 아시죠? 그냥 어차피 다 그냥 기말 보기 위한 체제로 바뀔 수밖에 없어서 일단 중간고사 잘 보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기출문제 얘기를 하시는데 1학년 중간고사 기출문제는 지금 있는 내년에 올라간 애들이 이제 고등수학, 공통수학 밖에 문제 기출문제를 저희가 한 3, 40개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년 1학기 고등학교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단원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엄청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보고 가길 권해요. 그러니까 시험 때 다가왔을 때 한 3월에 가서부터 한 20개 본다고 생각하면 전에 방학부터 해가지고 총 한 4, 50개 정도 보고 가야 돼요. 그게 고등의 기출 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4, 50개 보고 가서 시험을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 20, 30개만, 20개만 이렇게 봐도 되는데 첫 시험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4, 50개 정도. 기출문제는 어디 가나 다 요새는 족보닷컴에서 안 나오긴 하죠. 그죠? 예. 저희 학원도 그렇고 다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뭐 어디 가서 아마 보셔도 아마 기출은 보실 수 있을 거고 쉬운 학교부터 어려운 학교 보시고 네.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고1 가면 3월에 가서 중간고사 공부할 시간 없어요. 이거 미리 좀 하고 가셔야 돼요. 수학뿐만 아니라 애들이 일단은 가면 중학교 중3 학부모님 계신가요? 중3은 지금부터 지금 2학기면 거의 고3처럼 놀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아이들의 몸이 거의 입시생이 아니라 거의 대학생처럼 풀려 있어요. 딱 3월에 가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집에서 잠만 자요. 너무 피곤하거든요. 새로운 교복과 왠지 갔더니 자기가 중3 때는 학교 짱인 것 같았는데 막 고3도 있고 고2도 학교도 불편한데 동아리도 정하고 여기서부터 내신 들어가니까 수업을 안 들어가 성적이 깎이는데 대학도 못 갈 것 같고 그게 진짜 피곤하거든요. 할 일도 많고. 그래서 3월에 가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요 과목 있잖아요.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국어든 그거는 2월에 내신 준비를 좀 많이 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2월 한 마지막 주부터 3월 한 두세 주까지는 어머님 통제하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어디가 바빠요. 아무튼 동아리를 한다, 뭘 한다, 교복도 맞추러 가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의 핵심은 찍으셔도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시험과 시험관 사이에 내신 선행을 할 시간은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거 다시 되돌려서 심화해서 기출 보느라고도 바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는 다 방학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여름방학이 짧아서 여름방학을 집중적으로 쓰고 겨울방학 때 진짜 많은 걸 해야 돼요. 중3 겨울방학, 고1 겨울방학, 고2 겨울방학부터는 고3이니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서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들 보면은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학교 가는 게 널널한데 좀만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고등학교는 그 시간이 아예 없어요. 어머님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학교에서 뭐도 부르고 하다 보면 그냥 중간 딱 끝나면 뭐 하냐면요. 애들이 이제 놀러 가죠. 놀러 갔다 와가지고 수행평가 했다고 막 못 보내요. 축제를 하네, 운동대회를 하네. 그럼 기말이 4주 남았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실 것 같죠. 네. 제가 그걸 붙잡아서 시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거의 악마 같은 심정으로 붙잡아서 시키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1학년 시험 준비 이제 최신 버전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걸 다 완벽하게 소화하고 가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말로 써 있는 것만큼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험 준비는 요기랑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건 직전 대비에 마지막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교재가 결국은 이 문제랑 다 겹치긴 해요. 학교 프린트랑. 그래서 고1 시험은
이 정도를 다 준비했다. 완벽한 것 같다. 근데 뭐 내가 더 할 거 없냐? 그럼 절 찾아오시면 제가 지난 대한민국 해방 이후로 수학 문제 나온 거 기출을 다 들고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제가 옛날 책을 쓴다고 한 7년 전에 6년 전인가 책 쓴다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심화 문제 긁어 모은 자료가 있거든요. 저희 반에서 보통 한 학년에 한두 명 정도 그거 푸는데 뭐 원하면 이거 다 끝나고 내가 진짜 풀 게 없어. 문제를 풀면 다 맞춘다. 그럼 제가 그걸 드리겠습니다. 네.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난이도가 제일 쉬운 편이에요. 진짜예요. 애들 얘기하면 기절하죠. 이렇게 힘든 게 있는데 앞으로 가면 꽃길만 있을 줄 알았지만 그게 사실 제일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때 등급이 아이들의 수준을 나타내진 않아요. 이게 문제가 쉽기 때문에 쉽다고 애들 반발하겠지만 쉽기 때문에 등급이 엉켜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2등급, 1등급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도 재수 없으면 3등급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어쨌든 중요한 등급은 뒤에 나오니까 이 시험은 난이도가 시험을 쉽게 내면 그냥 엉킵니다. 그냥 계산 실수하면. 자, 등급이 좀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동네를 가보진 않았는데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과정 선행을 안 하고 가는 동네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들 선행을 하고 왔다. 거기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애들 이거 좀 단속 좀 잘하시고. 네. 저희는 수행평가 있으면 그걸 맞춰가지고 준비해서 하는데 남자애들은 수행평가 준비를 하고 나서도 귀찮다고 풀다 자고 오기도 하고 서술을 하라 그랬는데 서술이 왜 필요해? 답만 쓰고 뭐 그 수행평가에서 2점을 깎이면 실제 내신에서는 그거 배로 깎이는 거예요. 비율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2학년은 아직 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말씀하시면 그냥 기본 교재가 수능 교재로 바뀌었다. 많고 어렵고 되게 오래 해야 되고 분당의 2학년 시험 문제는 극심하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극심해요. 저 시험 보면 다 맞을 자신 없어요. 문제 다 알지만 시간이 부족해요. 저는 솔직히 묻고 싶어요.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다 모아서 다 같이 시험 보면 100점이 나올 거예요? 저는 나오기 힘들다고 보는데 그냥 그 변별을 위해서지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섰을 때 국가 단위로 전체 내신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트렌드가 바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왜 시간이 부족하냐면 수능 평가원 문제 부교재에 똑같이 주고 똑같은 문제 변형해서 하네요. 그러면 변별력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시간 부족. 애들이 다 풀거든요. 분당 지역 정도만 돼도 상위권 애들은 수능 문제 다 풀고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비슷하게 하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 국가 단위 전체적으로 내면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새로 계속 개발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시간 부족이 아니라 그때는 이런 걸 반복하는 것보다는 수학 실력을 기르는. 저는 만약에 전국 단위로 내신 같이 보게 되면 실력 정석 가르칠 거예요. 실력 정석으로 수학 기본 기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맞춤형 시대라서 그게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얘기죠.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3학년은 아직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수능 특강이란 연계교재에서 많이 냈는데 그거가 좀 약해지고 있는 와중에 아직 어떻게 날지 미정이라서 모릅니다.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요. 1학년 시험은 이렇습니다. 특징을 얘기해 드릴게요. 졸라라고 그러면 안 되지. 중간고 시험 문제 진짜 시간 부족합니다. 그 선생님이 수학을 되게 잘하시나 봐요. 영재고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 변형을 저도 그렇게는 못할 정도로 진짜 뛰어나게 잘하세요. 애들은 죽어나는 거죠. 시간 안에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못 풀고요. 그냥 어려워요. 쉽게 나왔다 해도 어렵고요. 베이스는 학교 프린트. 그게 이제 모의고사 기출인데 굉장히 어렵게 변형을 잘하고요. 가끔 어려운 문제를 수능고가 내는데 보통은 작년에 그냥 무난하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대진고는 예전에 비해서는 쉬워졌습니다. 예전에 계산 복잡하고 하는 것보다는 쉬워졌는데 그거는 제가 방송에서 이왕 얘기했으니까 얘기하자면 지금 대진고 2학년, 1학년이 지금 이렇게 분당의 추세가 잘한 애들이 몇 년 전에 낙생에 있다가 지금 중앙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진이 좀 약해요. 세 학교 중에서. 그래서 시험 문제 쉽게 내는데 이게 돌고 돌아서 제 생각에는 이제 중앙이 요새 1등급 1지망으로 잘 못 가면 이제 대진으로 또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외대북을 친 애들이 2지망으로 옛날 낙생을 쳤어요. 들어갔죠. 낙생을 쳤더니 2지망에서 이제 못 가네. 그러니까 외대북을 치면 이제 중앙을 친 거예요. 중앙이 막혔네. 그럼 어딜 갈까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2, 3년 뒤면 대진고가 더 어려질 수 있다. 낙중대 돌고 도는 거고요. 돌고 돌지만 낙생은 그냥 원래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한수 다 비슷합니다. 여기 다 비슷한 문제를 내는데 지금 이번 기말 어려웠던 데가 분당,
서연, 야탑 이렇게 어렵게 나왔고요. 늘고가 지금 고3 중에서 앞에 한 5명이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점점 어려워져서 엄청나게 어려운데 앞에 빼고는 이제 중간층이 좀 부실하다 그러면 또 항의가 올라나? 근데 아무튼 앞에가 되게 잘해서 어려워지고 있고요. 여기는 원래 그냥 이거 계속 어려운 거 하다가 요거는 교육청에 항의 들어와서 어렵다 해서 취소하고 요걸로 바꿨는데 1컷이 뭐 1컷이 100점이겠죠. 이게 뭐 그래가지고 한번 문제가 됐던 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요거는 고난도 하다가 이번 2학기에 자이스토리를 어쨌든 바꿨어요. 근데 사실 이걸로 바꿔야 되는 게 이 문제는 사실 좀 별로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이 문제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무튼 네. 이 70점대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70점대라는 얘기는 대부분의 애들이 3, 40점대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샌도 하고 실력 성적도 하고 했지만 40점을 받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네. 전 7점도 봤어요. 7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7점. 3번으로만 찍어도 7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웃으면서 말씀드리지 웃지를 못하시는 거니까 되게 생각하시네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되게 놀랍게도 7점을 받아도 7점 받으면 몇 등급일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9등급제잖아요. 1부터 9까지. 수학 7점이 나오면 몇 등급일까요? 그럴 것 같죠. 9등급은 또 쉬운 세계가 아니에요. 7 정도 나옵니다. 7이나 봐. 이게 저희가 정규분포 배웠잖아요. 이렇게 된 거 아시죠? 그래서 5등급이 제일 많잖아요. 국민평균 5등급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죠? 1등급 여기 있잖아요. 9등급 여기 있어요. 여기. 이 보기 힘들다니까요. 제가 다른 과목 보는 애 중에서 옛날에 영덕에서 4점을 받았어요. 역사를. 이게 8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안 나와요. 이게 또 다른 세계의 그 빡셈이 있다. 저쪽으로 가도 극단으로 굉장히 힘든 세계라서 저는 실제 성적표에서 9등급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이게 4점 맞고 5점을 받아도 8 아니면 7에 걸려요. 그러니까 하방 압력이 되게 커요. 분당 지역에서 웬만큼 공부한 애들이 수능 보면 6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서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찍어도 이건 나오거든요. 도대체 여기는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마킹을 안 하고 자는 거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시험이 이렇고요. 2학년 시험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부족하고 수능 문제가 다 나온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2학년에서 시험이 쉽게 나오는 학교인데 요 근래엔 순회밖에 본 적이 없어요. 순회만 쉽게 나오고 한술 분당이 좀 쉬운데 뒤에 좀 어렵게 나오고요. 나머지도 다 시간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학교별 특징은 뭐 각 프린트해줘서 거기서만 내는 데도 있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 데서나 내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 데서나 내는 학교는 낙생이고요. 프린트해서 변형하는 건 중앙이고요. 지금 거의 부교재랑 계산 별로 상관없이 내는 건 대진이고 판교고는 판교 되게 웃기죠. 판교고 계속 교과 들어가시다가 갑자기 시험 한 2주 전에 한 50문제 정도 킬러 문제를 준 다음에 풀어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똑같이 숫자를 내요. 그래서 애들 그걸 그때 가서 이제 학원에 들고 가서 한 50문제를 열심히 풀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제가 밤 12시까지 그걸 풀어줬겠죠. 풀어준 게 아니죠. 50개 답안을 제가 작성해 준 거죠. 그걸 2주 동안 외워서 가서 시험을 봐요. 판교고. 판교를 비하려는 건 아니고 시험이 그렇더라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바뀔 거예요. 이제 절대평가 아닙니다. 이제 올라가는 세대는. 그래서 바뀔 거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되게 지루한 설명에서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오늘 어느 부분이라도 좀 남거나 뭐 영상에도 나중에 찾아보신다면 아이들이 그 단원을 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 좀 어머님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좀 지루하지 않은 설명을 준비했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기 서 있을 테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